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뉴스를 되게 띄엄띄엄 봤어요. 코로나19 뉴스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으면서 뉴스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뭐 총선 뉴스도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어저께 이제 대구 신천지에서 이제 확진자 31번이 슈퍼 전파자가 판명이 되고 막 100명이 넘어가면서 네, 다시 또 뉴스가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이렇게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잔치마든지 좋아하면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대구 막 그 정치인들 나와서 문재인 패렴 정부는 뭐 했냐 책임져라 하고 대구시장은 정부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갑자기 황교안은 추경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심재철은 나와서 다수당되면 우리가 문재인 탄핵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저와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짜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다. 사실은 민주당이 그 중도층이라는 허울에 묶여가지고 그 여론이나 그 찐득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론에 휩싸여가지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될 수 있는 집토끼들을 다 모아야 돼요. 제 사람들 막아내려면. 네, 저는 이 민주당에서 그 여론에 흔들리기 시작한 게 지금 공관위가 나오면서부터거든요. 전 이 사람들 좀 나중에 반드시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중도층이라고 하는 허울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신청할 중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밀어내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거는 친문 세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다시 도로민주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짐들은 지금 계속 보여요. 민주당의 내부를 균열시키려고 하고 민주당 정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무슨 조국 프레임이네 무슨 뭐 미투 프레임이네 이상한 걸 씌워가지고 중도층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다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중도층은 제가 볼 때는 허울이 좋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에서 정말 대중의 지지를 받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한 장막을 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집토끼는 어차피 찍어줄 거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과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특히 김덕수 선생이 그런 주장을 막 하고 다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 저기 호남 쪽이랑 좀 합쳐 막 이런 거잖아. 지금 말하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흘러가는 이 방식은 저 바깥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거의 열린우리당처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인간들이 쓰는 저 전술과 이 민주당 안에서 자기의 계파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쉽게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든 말든 이 정부가 망하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 새서도록 할 거야. 나는 지역 기반 탄탄하고 나만 잘 나가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공간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위는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김우겸이나 정봉주나 이 김남국 같은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며칠 전에 참여연대 그 총선 득표율 계산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거의 지금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하는 상황이고 너무 자랑스러운 상황이면은 정도를 가도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여론에 휘둘리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흔들리고 자기 부정의 패배의식에 쌓여가지고 저렇게 여론에 끌려다니면서 싸움도 못할 거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총선은 패배할 거라고 봐요. 끝내.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손혜원 의원이 그 얘기해요. 아무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 지금 이렇게 그 떠나가고 있는 이 집촉기들의 마음들을 잡기 위한 그 시민들의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시작해보고 고려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플랜 B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예, 최소한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 민주당의 그 제대로 된 그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합쳐서 그 민주당의 외곽 그룹 혹은 시민들의 그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총선의 여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큰 세력을 하나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걸 민주당에 맡기고 저렇게 민주당이 끌려가도록 냅둬야 되나. 그래서 끝내 우리는 패배를 맛봐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어저께 손혜원 그 의원이 말한 방송에 좀 지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21대에는 반드시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한 상태로는 저 사람들을 저쪽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지형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봐서는. 그 안에서 또 이거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면서 중도층 얘기하면서 외연 확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세작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정말 경계해야 되고요. 네,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일당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국회의장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장 뺏겨버리면 뭐 패스트 트랙 우린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끝장나는 거죠. 쟤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쟤네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인가. 네, 사실은 총선 이후에도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후반기로 가는데 이 후반기에서 정권이 재창출되기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략을 짜고 여론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뚝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뚝심을 가지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바른 길로 그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끝내 성취해내고 이뤄내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에 흔들리는 팔랑귀들이 아니라. 이번 주는 워낙에 뉴스가 많았죠. 뉴스타파에서 빵 터트려주고 김장국 변호사 뭐 금태섭 해가지고 예,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뭐 이동현 작가 프로그램도 재밌었고, 뭐 인미리나 뭐 경향신문 다른 허재현 작가 방송도 되게 좋았고, 근데 진짜 어저께 와 쫀득쫀득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최경영 작가가 하는 이슈 오도독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그 시민보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나와서 그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완전 총정리를 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잊지 못했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맥락이 끊겨 있다고.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왜 맥락을 뺐지? 맥락을 이으면 너무 무서운 스토리가 나오고 너무 기괴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뺐구나. 근데 진짜 어저께 그 시민보 기자하고 노영희 변호사하고 최경영 그 기자가 정말 그 스토리를 이렇게 얼개를 쫙 만들어주면서 그 뉴스타파 보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총정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상상을 하고 세 사람 다 워낙에 말들을 잘하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팍팍팍팍 질문을 던져요. 근데 제가 볼 땐 시인보 기자는 많이 알아요. 시인보 기자가 그 김건희나 그 윤석열한테 뭉개지 말라고 증거 너무 많다라고 한 이유를 제가 어저께 방송을 들으면서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보한 사람, 뉴스타파 이걸 제보한 사람이랑 시인보 기자가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보만 딱 던지고 연락을 끊은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뉴스타파에만 제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예전 최순실처럼 이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갖고 있었던 거죠. 뉴스타파가 먼저 그냥 보도를 한 거고, 제 생각에는 다른 언론사도 갖고 있는데 보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언론사들이 이걸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총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 이 권오수 이 회장하고 김건희 씨의 10년간의 이 관계 속에서 4번의 아주 큰 거래,
이 4번의 큰 개가 전부 다 김건희 씨한테 크나큰 특혜를 준 거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거래는 이 결혼을 전후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은 도대체 이 거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윤석열은 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를 던져요. 최인보 기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노영희 변호사가 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되게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재력이라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주식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산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커리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단순년에 돈이 생긴 사람이야. 어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주식 투자나. 그걸 통해서 꾸준히 그 재력이 쌓아온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로 돈 벌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재산은 정확하게 정상적인 과정으로서 뭐였냐 했을 때 차이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혹은 배우자가 이 주식을 혹은 이 돈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해 놓은 상태에서 차명으로 거래 놓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에 그 20억짜리 전환사채를 양도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고 사실은 이 김건희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 모든 게 너무나 미스테리하고 거기에 결혼이라는 것까지 껴있고 경찰의 내사가 중단되는 이 과정에서의 윤석열 자체와 이 두 사람의 결혼도 너무나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검찰이 이걸 조사할 거냐? 사실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고 있는 검사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이제 슬슬 내임덕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여름이 지나면 내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겨버린다. 미래통합당이 이겨버리면은 검사들이 입에 닫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미스테리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관련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춘장이 되자마자부터 바로 그 조국 교수와 정경심 그 교수를 자기가 받아왔던 혐의를 씌워서 똑같은 얼개를 가지고 5달을 털털 털어서 거의 가정을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공격하죠. 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맛봤던 지옥을 똑같이 조국 교수한테 던져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지금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지금 담당자 오시나요? 금요일날? 공개 토론하자는데 나경원 어떡하지? 지금 나경원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야? 머리가 아파서. 네. 아니면 해외로 갑자기 출장 가. 네, 저는 이렇게 나경원 3부작에 이렇게 나오고 떠들썩하고 정말 1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나경원 혐의는요 너무 명백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 논문 검증기관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국제적 망신이 진짜 곧 한두 달 있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경원은 총선도 지금 위험해요. 저런 정도면. 근데 검찰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MBC 스트레이트에서 비판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모른 척. 신청도 안 합니다. 언론도 받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경원은 윤석열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윤석열의 비밀, 치부를 알고 있다. 나경원과 윤석열이 똑같은 카드를 둘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나경원이 갖고 있는 카드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경원을 못 건드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